자, 스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을 말이죠. 들어가는데 환지 파트가 다 안 끝나요. 그래서 환지 파트 일부하고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은 다음 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순환, 2순환에 했던 내용 복습 들어가고 그리고 심화학습까지 해 들어갈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몸은 여기에 있는데 또 정신은 또 집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도시개발법. 우리 요약집으로 나갑니다. 일단 64쪽. 요약집은 64쪽.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림책은 6쪽이에요. 6페이지. 자, 먼저 스크린 한번 해보고 여기 이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큰 틀을 한번 잡아보고 자, 더 자세하게 요약집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펴요. 어차피 이해 안 가는 건 뭐 아무데나 펴. 건축법 펴놔도 괜찮고 국토익법 펴놔도 괜찮고 어차피 이해 안 가는 건 뭐 그래도 펴야 돼요? 그래도? 자, 이봐요. 우리 도시개발법이죠. 오늘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기울여 놓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시가지 조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까지 전부 다 이 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구역 안에서 하죠.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뭐 상무지구, 운남지구, 뭐 독림지구 해서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자, 판교 신도시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죠.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해서 구역을 지정하면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 사업 어디서 해요?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이 돼. 도시개발 구역이. 자,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아무리 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한다, 지정한다. 자,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어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다 하더라도 누가 하는 거냐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말이야. 내용 됐어요? 아무리 넣거나 걸쳐 있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다. 정리하고. 자,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권자가 되냐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단독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국관 삼시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국관 삼시천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 이제 책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줄여가지고 너무 기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개발계획 이렇게 표현하죠. 주무세요. 뭐라 그래요? 개발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니까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시행자가 개발계획 수립한다면 틀리는 말이야. 개발계획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원칙은 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이런 절차로 가야 되지만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제가 중요하다는 건 꼭 잡아주셔야 그래도 60점 이상 나와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 돼. 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어느 때 그러냐? 첫 번째 공무하는 경우에 그렇다. 두 번째가 시골에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시골이 자식도 균형주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균형주고. 이 내용은 바로 7쪽에 나오는 시소 타는 모습을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자, 시소 타는 그림이 개발낙지가 균형을 잡고 있다. 이 내용. 개발낙지가 여기에서 균형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시소를 타는데 자식이 여기에 타고 있으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자식도 균형주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식도 균형주고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들 7페이지에 이게 나오죠. 위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되면 시골로 간주해서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단독 문제로 나와버립니다. 나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톡 틀려가지고 온다고.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제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요청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에 걸린다 그랬어요. 자, 제안이 뭐냐? 뭘 제안하는 거냐 하는 거죠.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고, 뭐를 요청하는 거냐?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용 정리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제안은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시행자가 제안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안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알려드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합은 제외됩니다. 조합은 제외됩니다. 조합은 제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지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지금 이거 구역을 지정하면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인 갑을병이 드디어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한할 수가 없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 이것 가지고 늘래요. 자,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반영 여부 통보가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떨어지죠.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이제 반영 여부 통보가 2개월이었는데 이렇게 1개월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자, 제안하면 하급행정처한테 제안하겠죠.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안하면 시도의사한테 요청한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런 틀로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드디어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어요.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눈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눈으로. 이 그림 눈으로 암기. 자, 이걸 시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시행자가. 자, 여기서 시부터 잡자 그랬죠. 그래서 시국기지 이렇게 잡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조, 이면법 이렇게 잡죠. 이면법이다 이렇게 잡는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공공시행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조 이면법이 바로 민간시행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공시행자가 이제 요거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구분을 해야 돼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다 이을 필요는 없어요. 이웃 뭐하게. 그러나 공공과 민간은 구분을 해줘야 동의요건에서 달라지는 거니까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이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자, 출연기관. 자, 우리 공공기관이 한국토지택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건 정부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도시공사도 공공기관이죠. 그러나 그런 건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지방공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는 지방공사 쪽으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 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주면 정부의 국가의 공공기관이라는 걸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건 정부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정부기관인 줄 알겠죠.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이라든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정부 출연기관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공공시행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공시행자도 보면 정확히 또 나눠지죠. 공공시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자는 행정청인 공공시행자고 요자는 비행정청인 행정청이 아닌 공공시행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의요건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것까지만 제외하는 거지 이것은 제외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상업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걸 아파트단지 주거단지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에는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에는 학교 들어오고 근린공원 조성하고 여기에는 도서관을 조성하자 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실시계획은 모든 행정계획의 행정계획입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들어주는 단계, 행정계획이 확정되는 단계, 표의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시키는 단계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의견 청취가 있는데요. 이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는 걸 꼭 잡아주셔야 돼요.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자, 뭐 며칠 이상 열람하자, 의견을 듣자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닙니다. 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해보겠습니다. 구역 지정 절차부터 다 할 거예요. 요약집을 통해서 이 구역 지정을 갖다가 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절차에 전부 다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가지고 열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요. 따라서 이 실시계획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뚝 떼어서 상업적으로 배치한다, 이걸 뚝 떼어서 관공서를 이쪽에 배치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어요. 자, 인가권자죠. 인가는 지정권자 인가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 승인권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무조건 누가 나온다? 지정권자. 이게 정리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나온다. 꼭 잡아야 돼. 다 잊어버렸죠? 우리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군수 등 이렇게 표현된다고. 자, 무조건 지정권자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인가하기에 앞서 의견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직근 하급행정청입니다. 니네 행정부에 이렇게 바뀌어져 하고 의견을 들어보죠. 이게 바로 시도지사, 태도시, 시장입니다. 시도지사, 태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며, 자, 시도지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직근 하급행정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자, 오픈되는 걸 컷이라고 그러죠. 자, 실시계획이 요걸 요렇게 만들겠다 해서 오픈을 딱 시켜버리면 저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죠. 따라서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에 걸려요.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의 저촉되는 사항은 저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에 걸립니다. 기억나요? 좀? 안 나도 난다고 해야지. 그렇게 적극적인 소프트웨어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신나서 더 하지. 언제 알려줬냐 또 이러면 안 돼요. 실시계획 2번 나와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 실시계획 딱 2번 나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실시계획 이제 안 나와요. 할 때마다 몰랐으니까 수십 번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실시계획이 딱 2번. 어디에서 실시계획이 한 번 나왔느냐? 여기에서 나왔어요.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자 하는 내용이었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있어서 이 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가는데 이게 바로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자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인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하죠. 자, 오픈되어 버리면 실시계획 고시 되어 버리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누구 땅 위로 깔겠다 이런 내용이 도면과 함께 오픈이 되어 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다? 예, 100% 합격입니다. 사업인정고시. 이거 몰라도 합격이에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몰라도 합격이다. 사업인정고시.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돼요. 자, 따라서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실시계획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이것밖에 없어. 끝. 우리는 책 덮으면 다 잊어버린 것으로 본다. 없어요. 실시계획고시 이제 끝났어. 정리할 수 있겠어요? 돼요. 자, 정리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문제 풀 때 또 모르는데 그때는 또 세 번째 나오는 실시계획이야? 복습할 때 또 나오면 네 번째 나와 실시계획이. 어제 수업했어요? 어제 안 했어요? 어제 무슨 날인데? 무슨 과목인데요? 예? 학개론이에요? 수업이 나오나? 그 8주 가지고? 난 어제 수업했는데 늦게까지. 10주가 나와? 야, 넌 꼭, 야, 어떻게 해서 10주가 나오냐? 참, 너 어렸을 때 이것도 안 해봤냐? 이거? 참말로. 1, 2, 3, 4 이거 안 해봤어? 제대로 된 대답을 할 데가 없어. 여태껏 너가 지금 2달 앞에서 10주 나온다는 건 내 광주 달력은 다르냐? 선생님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 예?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세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죠.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다?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환지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믹스해버리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한번 틀 잡고 지금 책을 하게. 왜 그러냐면 더 나가면 너 혼자 해라. 눈 감고 있어. 살짝 눈 감기 전에 빨리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요약집을 봐야 돼. 자, 요약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4쪽. 자, 요약집하고 그림책하고 옆에 놔두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자, 64쪽에 지정권자 나오죠. 원칙, 시도이사, 대도시장 나오죠? 밑줄 긋고. 자, 밑에 또한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이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밑줄 두 줄 별표칩니다. 꼭 요걸 어떻게 고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바꿔요. 선생님들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 별표 치고 국관 30천 이어주셔야 돼. 딱 묶고. 자, 국가가 실시 국에 동그라미 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죠. 관에 동그라미 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도 시험 문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안 떠요. 이걸 풀어 쓴다고. 환경부 장관의 요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 또는 무슨 교육부 장관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 이렇게 바꿔 쓰더라도 맞춰야 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이게 30만 제곱미터가 무슨 구역 이거 하고 이게 규모가 똑같은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 도시적 유지역에서 도시적 내도 마찬가지고 30살 먹고 나서는 쉬고에 30살 먹고 나서 놀지 말고 도시적 유지역이라면 개두마리 대체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거하고 짜맞춘 거야. 이게 원래 33만이었다고 10만 평. 근데 이게 짜맞춰서 그러니까 뭐야? 바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이 구역은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면 도시지역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에 딱 걸리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0만으로 이게 바뀌었다고. 이게 국관 30촌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회장, 정부 출연기관회장 밑줄, 이게 이제 국가기관장이죠. 제한에 동그라미 치는데, 물론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뭘로 바꾸냐면 꼭 시험 문제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방공사의 장으로 바꿔. 지방공사의 장, 광주도시공사의 장, 전남개발공사장, 서울은 SH 있죠. 서울주택도시 공사, 뭐 그런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선생님들 내용 아시겠어요? 정부기관이다. 자, 4번을 보면 관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죠.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긋고. 자, 시도의사 국관 30전에 시의 동그라미 이거예요. 자,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협의가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청사 하나가 어느 쪽으로냐에 따라서 막 그냥 그 지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죠. 자,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고. 요런 때는 이제 쌈박질하고 있으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 이 내용. 자, 천재지변에서 천자입니다. 국관 30천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지정 제한 및 요청 들어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사에게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선생님들 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제안하면 이렇게 요청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시행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제휴 밑줄 긋고 별표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행이자는 제한할 수 없고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하급행정청에게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제한의 동그라미 딱 치고, 다만 공공기관회장, 정부 출연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한번 봐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의 제한 이 말 나오잖아요. 이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하에 들어가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 그러면 저 루트를 거칠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 이자가 이제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야. 그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야죠. 토지소유자 민간시행자입니다. 민간시행자 네모였고, 토지소유자 등은 민간시행자는 도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밑줄 그어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만 지상권자를 포함한다는 말이 여기 딱 한번 나와요. 선생님들 그림책 7쪽 이거 외워놔야 돼요. 선생님들 그림책의 7페이지. 그림책의 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바로 개발락지 균형 바로 밑에 분수 나오죠. 구역지정 제한에서 3부 토지면적 3분의 2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환조 영용 이렇게 되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나오죠. 지방자치단체 등 하면 2분의 1 2분의 1 나와요. 요 내용이 외워져야 돼. 요거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요거 하나하나 지금 유학집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된 게 그거예요. 다시 원위치예요. 자, 64쪽 유학집의 64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도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그 지역이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이죠. 자,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서류 제출은 일단 제안할 때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면적이 가장 큰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잘생긴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면적이 가장 잘생긴 하면 안 되겠지? 또 그런데 그렇게는 출제가 안 되네. 인구가 가장 많은 뭐 이렇게 또 출제가 돼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중심으로 한다 해서 분수를 보면 면적이 이렇게 앞쪽에 나와. 사람 수보다 항상. 면적이 가장 큰 그래야지 인구가 가장 많은 하면 안 돼.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네. 참말로. 자, 65쪽 갑니다. 65쪽. 자,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자, 요게 이제 2개월이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자,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1개월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치고, 이게 2개월이었거든요. 1개월로 바뀌었어요. 제안자에게 통보 밑줄 긋습니다. 다만
관계 경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연장에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지정 규모 봅니다. 자, 1, 2번 묶어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딱 묶어서 면적 기준이라고 써놓습니다. 면적 기준이라고 써놓고, 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묶어서 계획 기준이라고 써요. 계획 기준. 면적 기준과 계획 기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선생님들 제 설명을 잘 듣고 이게 취지가 뭔가를 잘 봐주셔야 돼. 그래 놓고 접근해 들어가자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니까. 자, 여기 한번 봐요. 조금만 하면 이거 도시개발법 다 맞춰. 6문제 다 맞추자고. 이거 거저주는 것들이야. 거저주는 것들 잘 봐요. 이 틀만 잡고 우리가 제가 강조하는 것만 좀 정리하고 가. 그래서 한 뭐 60점에서 80점 사이만 맞지 뭐 얼마나 더 맞으려 그래. 그 정도만 맞으면 돼. 60점 이상 80점 정도 이하 요 정도만 맞으면 돼요. 자, 봐요. 제가 강조하는 것 잡고 가면 돼. 합격증 준다 그래서 10월 27일에 받아가세요 그런데 나는 안 받을란다. 나는 내년에 받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부터 정리 잘 해가면 되지. 하는 데까지 100% 무엇을 갖다가 제가 알려준 거에서 100% 알 거라고 제가 기대하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 완전 학습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교육학에서 80%를 잡습니다. 80%. 그러니까 쭉 이 내용을 공부를 쫙 하고 80점 정도가 맞았다 하면 완전 학습이 퍼펙트야. 완전 학습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다 잡을 거라 이렇게 생각 안 해. 거기서 80%만 잡으면 돼. 그러려면 80% 잡으면 대충 해도 80% 나오겠다 이게 아니야. 열심히 해주셔야 돼. 시간 충분해요.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 열심히 하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도 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워밍업 좀 할까? 좀 6월 1일부터 할까? 열심히? 자, 시간 충분합니다. 자, 봐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이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야.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해야 되죠.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걸 꼭 묻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기준. 이 기준이 면적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기준에 맞아야 돼. 계획 기준에 이렇게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면적 기준은 다시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나눠놓고 보는 거지. 먼저 큰 틀만 잡고 다시 볼 거니까. 여기에는 만주 상자 생산이에요. 1만 제곱미터 미만하면 개발행위라고.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는 거야.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해서 만주 상자 생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없다 그래. 나 조용히 할게.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나와. 조용히 할게.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 없다 그래. 꼭 바쁠 때 찾아. 미치겠어. 자,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원짜리 농국공에서 선생님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도시지역 내니까 공업지역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이해를 하자고. 그렇겠죠? 그러면 농국공에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일로 간 거야. 일로. 이렇게 도시지역 외지역에 원칙이 이게 30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막 초등학교 있다 막 이런 말 나오고 막 이런 말 나오면 4차선 도로다 이런 말 나오면 10만이면 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또 나와. 10만. 초등학교다 뭐 4차선 도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체킹하자고. 이 계획 기준은 시골에서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면적 기준만 맞으면 되지. 아니 도시지역인데 뭘. 주거지역에서 신시가지로 개발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건 3,000평이라고. 반드시 무슨 상무지구처럼
첨단지구처럼 봉선지구처럼 이렇게 커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3,000제곱미터라면은 건물 한두 동 들어오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규모 있는 것들은 규모가 큰 것들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계획 기준과 필요 없어. 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 시골에는 계획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골이 어디냐 하는 거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일단 보전녹지지역은 절대 안 돼요. 보전녹지지역 있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절대 안 돼요. 서석대에다가 그냥 밀어버리고 신시가지 조성할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도시적 내 시골이 있어. 그게 녹지지역인데 그게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이 도시적 내 시골이야. 생산녹지지역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지역 외유지역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게 시골이라는 얘기지. 이 시골에서 신시가지로 개발하겠다 하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광역도시계획하고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요게 만약에 수립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수립돼 있다 하면 반드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해놓은 거예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자,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때는 딱 두 군데만 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뭐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이 두 군데에서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신시가지로 개발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또 이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이거거든.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복합된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자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1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사례도 있어. 기출문제가. 자, 한번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해 보게. 65쪽에. 자, 면적 기준 도시지역 내봐요. 만주, 상자, 생산 잡아야 돼요. 근데 생산녹지역을 보니까 생산녹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라고요. 논밭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시지역 내. 비하 이쪽에 가면 광산구 쪽에 가면 거기에 원래 생산녹지지역은 안 되는데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 생산녹지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게 30% 이하가 될 때야. 이때 이걸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100% 생산녹지지역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야. 자, 3만원짜리 공 이렇게 들어갑니다. 농국공에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밑으로 갔어요. 도시적 유지역. 자, 도시적 유지역은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던져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요게 아파트 공동주택 말이죠. 이게 2,500세대 남짓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외 보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엮어놓고, 도시적 유효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30만 10만 이렇게 해서 공부했죠. 우리 도시적 유효지역의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정 규모가 30만 10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자, 기억년 딱 묶어놓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초등학교라는 말 나와요.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은 4차로 이상 도로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3번과 4번이 이제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요. 자, 3번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밑줄 도시적 유효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 지역의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네모였고, 자, 별표 치고 하나여 지정해야 한다. 자, 4번을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시골에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연녹 지정 밑줄 2줄, 계획관리 지역 밑줄 2줄, 별표 쳐야 돼요. 여기에 한해서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을 보면은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자,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지금 뭐를 들어갈 거냐면 개발락지 균형을 들어갈 거거든요. 이 개발락지 균형이 이제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봐요. 이게 지금 개발락지 균형이 시소타는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야, 이게. 어미가 여기 타고 자식이 타면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기준이 안 된다는 거야, 기준이. 기준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발락지 균형 이 네 곳에서는 원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역 지정하려면 면적 기준과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이 기준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해 가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야. 개발락지 균형에서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어지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7,000제곱미터야. 1만이 아니고 7,000제곱미터에 한해서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돼요? 네, 맞는 말이야. 이게 면적기준 적용 않겠다. 계획기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만들어내버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죠? 뭔 말인지 다 필요 없다. 이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내용.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의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면적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뭐 계획 기준도 같이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개발락지 균형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 동그라미 취락지구에 설락에 동그라미 치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죠? 지혜 동그라미 쳐요. 자, 리얼번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밑줄 그어요. 균형에 동그라미 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 지역에 밑줄 긋고.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개발락지 균형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와요. 그거 조심하고. 자, 지정 절차 보겠습니다. 4번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에서 지정 동그라미 쳐요. 구역이라고 써요. 구역 지정 절차를 지금 보는 겁니다. 구역 지정 절차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봐요. 자, 이거 봐요. 여기. 선생님들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뭐 할 거냐면 구역을 이거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야. 기초조사도 하고 협의심의도 거치고, 그리고 구역 지정했으면 고시에서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런 틀로 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는 건데, 구역 지정 절차는 지금 무슨 법 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도시개발법 하고 있지? 지금 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거기 66쪽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요약집에. 그래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다고. 여기 봐봐. 시도의사, 대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지문이 떴어. OX. 어? X지? 네. 알고 한 것인지 오늘 한번 골라잡은 건지 모르겠네. 선생님들 봐봐. 그 말 이해 못해? 틀린 말이야. 다시 봐봐. 근데 수희가 이 얘기하면 다 믿들 않으니 걱정이다. 맞출 때도 있어. 찍어서. 그래, 이거 봐요. 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따라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면 틀려. 이 말 이해해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안 한다니까.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면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 돼. 기초조사 이렇게 하고 하트 모양 2개 이걸로 안 간다니까. 그러네.
아,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구역 지정 절차를 규율해놓고 있잖아. 왜 또 느닷없이 도는 목소리가 돼? 나 미치겠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각각의 개별법인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지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면 틀린단 말이지. 자, 봐요. 66조 지금부터 지정 절차 보겠습니다. 아, 써놔. 지정 절차 가로 열고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이게 지정 절차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요청 제한하려고 할 때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자,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임의적 기초조사라고 써놓습니다. 임의적 기초조사야. 우리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해서 거기에 사는 기초조사는 의무적 기초조사입니다. 여기에는 할 수 있다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구역부터 딱 지정할 때는 이거 뭐 없이 막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초조사 없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지정하는 거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공람기관 등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 일간 신문과 해당 시공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의 공람 밑줄 그어요. 14일 이상 일반의 공람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보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고와, 자, 공고 밑줄 그어요. 지방자치단체 공고죠.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밑줄 그어놓고 공고할 수 있다 이걸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규모가 얼마 미만이야? 10만 미만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게 소화해낼 수 있는 이게 도시개발 사업 면적이라는 거야. 광주광역시에서. 자,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행정청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놓습니다.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공람 후 공청회입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공람 후 공청회. 자, 잠깐만요. 잠깐 먼저 틀을 잡고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람부터 개최합니다. 공람 후 공청회입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공청회 후 공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공람 후 공청회. 두 글자, 세 글자로 갑니다. 자, 원래 공청회를 갖다가 공람, 공청회 등을 거치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 절차는 아니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의무적 개최 대상 면적이 바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누구하고 해줘야 되냐면 정부하고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 협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예전에는 법조문이 어떻게 됐었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인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갖다가 지정할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걸렸었거든요. 그 지문이 없어졌어. 이제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승인상이 아니고. 자,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라면 공람 후 공청회. 그 다음에 누구와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이 내용의 이 두 가지를 꼭 떠올려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협의와 심의 나오죠?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기역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 동그라미 치고 중앙 또는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심의 동그라미.
협의 후 심입니다. 자, 니은번 별표치입니다. 니은번 별표치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 밑줄 2줄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밑줄 긋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심의 생략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다,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무조건 심의 생략입니다. 그럼 무조건 맞다. 내용 아시겠죠? 이거 정리해야 돼요. 자, 그건 별표 쳐놓고 디귿번 갑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 나오네요. 자, 밑줄 그어요. 도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네모였고 넣습니다. 별표. 중요하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나무 공청회,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지정고시였으면 1번에 공남시킵니다. 동그라미 5번. 시도의사 대도시장 밑줄 그어 도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통보 동그라미 쳐요. 지정권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가 아니죠. 지금 통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도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선생님들 나와요. 자, 잠깐. 자,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 자체가 말이죠.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결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분할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각각 달리 작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합한다 하는 내용은 지금 첨단지구하고 상무지구하고 떨어져 있는데 결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딱 붙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행자가 하나로 나온다. 누구예요? 시행자 광주광역시에서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합개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결합해서 한다 하는 내용은 이게 시행자가 이제 하나로 나온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결합개발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으면서 또 이해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다시 한번 분할한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되고. 내용 아시겠어요? 결합한다 하는 것은 시행자가 혼자 하나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밑줄 그어요.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밑줄.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밑줄 그어요. 하나의 도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 결합 동그라미 칩니다. 자,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도 할 수 있다. 자, 동글배기 1번 갑니다.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일까요? 어디에 짜맞춘 거냐? 여기에 짜맞춘 겁니다. 만주상자 생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원칙에 짜맞춘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발구역으로 지정, 결합개발입니다. 결합개발 네모였고요.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별표 쳐놓습니다. 또, 자, 분할개발이다, 결합개발이다 하면 최소 얼마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자, 밑줄 그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는 한다. 밑줄. 다만 제6호의 지역은 이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정비구역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좋아요. 1, 2, 3, 4, 5, 6 나오죠. 1, 2, 3, 4, 5, 6 앞에서 딱 묶어가지고 결합개발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이 내용을 써놓고 분할개발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려요. 결합개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분할개발할 수 있는 사유는 지금 없어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효율적으로 할 때는 뭐 어느 때나 하시라도 분할개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내용이 들어가면 결합개발 사유요, 분할개발 사유요? 결합개발 사유야. 자, 거기에서 다른 건 놓아두고 4번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4번 순환개발 방식이거든요.
순환개발 방식 네모 엮어놓고 별표 쳐요. 4번 하나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결합개발한다, 분할개발한다. 결합개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결합개발한다, 분할개발한다. 결합개발한다 이 뜻이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결합개발한다는 내용이. 자, 여기 봐요. 자, 순환개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정비법에도 이게 나와. 정비사업에도 순환정비 방식.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걸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그러고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무지구가 있어. 여기 상무지구가 있고 여기가 운남지구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첨단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들어가. 운남부터 하고 상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 할 때는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등이 있게 없게? 있어. 있단 말이야. 이런 임대주택을 순환형 주택으로 이용해. 그래서 여기 칠 때는 여기 도시개발 할 때는 이쪽으로 다 입주를 해. 그래서 이게 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입주하고 여기 칠 때 다시 여기 들어가. 순환형 주택 이용해서. 그리고 끝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순환개발이거든. 순차적으로 개발합니다. 이게 순환개발인데 잘 보세요. 이렇게 순환개발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광주광역시로서 해야지. 이걸 내용 이해 가요? 여기는 현대건설이하고 여기는 광주광역시에서 여기는 뭐 한국토지택공사가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순환개발을 어떻게 해. 그냥 하는 거지 각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행자가 하나로만 나와야 된다고.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순환개발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결합개발 사유야, 분할개발 사유야? 결합개발 사유야. 이걸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자, 지정이 효과부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크게 쳐야 돼요. 도시활구역이 지정곳이 된 경우 도시지정 네모,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였고요. 결정곳이 된 곳으로 본답니다. 밑줄 그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이겁니다. 선생님들 요거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계획관리 지역에 판교 신도시 지정했다 해서 오늘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어요. 오늘. 그럼 바로 당일에 뭐와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자, 그러니까 요게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네요. 막 밀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실지포 해가지고 여기에 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다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주는 거죠. 실지포 이렇게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자, 다시 한번 우리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됐어요. 뭐와 뭘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자, 다만 도시지역 위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것도 단서점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또는 도시지역 위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하면 틀려버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결정곳이 된 상으로 보는 사항에 대해서 지정되면 고시는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지정도면을 고시하면 돼요. 자, 68쪽 들어갑니다. 자, 68쪽 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찾았나요? 선생님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봐요.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곳이 됐어요. 오늘부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건물 짓겠다라든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또는 용도 변경, 창고로 있는 걸 가게로 이용하겠다는 거야. 또는 대선해가지고 막 일으켜 세우는 거야. 이렇게 되면 보상이 커져 버린다고. 따라서 이렇게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꼭 필요해서 하려면 이걸 허가받아라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면 이건 괜찮다는 거지.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내용 아시겠어요? 뭐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밑줄 그어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밑줄. 도시개발구역에서 밑줄. 이런 지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자, 허가 동그라미 쳐요.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밑줄 그어놓고, 자, 허가를 받으면 밑줄 그어요. 국토기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쭉 밑줄 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물 토토토 이게 나오거든요. 건물 토토토 나오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허가받으면 개발행위 허가에도 국토기법률에 의해서 또 허가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허가받으면 그냥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를 딱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를 묶어서 어떻게 써놓냐면 개발행위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위 이걸 등이라고 써놓고 개발행위 등 알파가 들어가. 그러니까 건물 토토토에다가 등이 붙는 거야. 더 플러스입니다. 대수선 용도 변경 중모 벌제 식재가 들어가거든.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등이야. 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3번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입니다. 물건 쌓아놓은 행위, 건물 토토토 개발행위죠. 그죠? 여기에다가 1번 봐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포함합니다. 대선 밑줄, 용도 변경 밑줄 이게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7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밑줄 그어요. 이게 등에 해당이 돼요. 알파에 해당이 됩니다. 개발행위 건물 토토토에다가 등, 즉 대선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자?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됐어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점 보세요.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 말 나와요.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놓고 1, 2, 3, 4, 5, 6 딱 묶어 놓습니다. 자, 1, 2, 3, 4, 5, 6 딱 묶어서, 자, 1, 2, 3, 4, 5, 6 딱 묶었어요. 자, 허가 대상 아니면 이렇게 써놔야죠. 허가 대상 아니에요. 가로 열고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1번 재복구 재난수에 따른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밑줄 그어요. 자, 2번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밑줄 긋고 간이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양잠장 등 이런 것 등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자, 3번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자, 4번에 도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 자연 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 네모 이걸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꿉니다. 이거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꾸면 안 돼요. 돌멩이 한 3개 정도 주워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 쫙 그어놓고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따라서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안성 넘어가지고 안성역에서 넘죠. 넘어가지고 쭉 동탄, 여기가 동탄 1기 서동탄이죠. 동탄 1기입니다. 여기가 동탄 2기예요. 동탄 2기 신도시죠.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 가다 보면 이 봉담 IC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게 봉담 IC인가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죠. 요 부분에 가다가 보면 이 부분에서 한 2시 방향 쪽으로 보면 말이죠. 여기에 밤에도 이게 간판이 뭐 아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잘 보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볼보코리아예요. 볼보코리아. 이 볼보코리아는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 차원에서 이 볼보코리아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이 감정가 이하로 해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유자 유치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나서 동탄 2기 신도시가 쫙 발표가 되어버립니다. 떼돈 벌었죠 볼보코리아. 그죠? 그래서 이때 정부는 볼보코리아하고 약정에 들어갑니다.
이 20년 약정에 들어갔어요. 너 이걸 볼보코리아 사업장 이대로 20년간 사용해야지. 만약에 너 다른 데로 이사가고 이걸 갖다가 매각한다는 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계약을 해제해버릴 거다.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약정에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존치관리구역이라고 그래요. 20년간 이대로 써야 돼요. 이 목적대로. 여기에서 물건 쌓아놓는 거는 이거 도시개발 사업 안 하니까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요런 데가 동탄 2기 신도시는 우진산업하고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존치관리구역이. 이런 걸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약정에 들어가서 그대로 존치시키는 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6번 관상용 중고 임시제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관상용 중목은 임시제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시제 있죠? 이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경작지에서 임시제는 제외한다 밑줄. 이건 허가 대상입니다. 별표. 중요하다. 자, 기득권자 보고 들어갑니다. 자, 기득권자 보고 정리합시다. 나 정리 다 했는데. 자, 기득권자 보고 정리.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어요. 착수한 자는 모텔 1층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자, 신고하고 한다, 허가받고 한다. 그냥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자, 결정고시 된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결정고시 됐다. 쉬어.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자, 다시 가요. 국토기법률의 기득권자 보호 원칙 그냥 계속한다. 어떤 걸로 결정고시 된 걸로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결정고시 됐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자, 도시활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벌써 한 달 전에 1층 짓고 있어요. 어떡할 거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벌써 한 달 전에 이게 건물을 짓고 있어요. 허가받아서. 어떡할 거냐? 거기는 똑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끝. 없다 이제.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됐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됐다. 며칠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끝났다. 실시계획 2개 이렇게 끝나듯이 딱 끝나버렸다 이제. 맨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기득권자 뭐?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득권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긋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날부터 밑줄 30일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국토대통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서 이렇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한다.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밑줄 신고 동그라미 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놓아두세요.